이제 테니스 치러 가는 시간이고요. 지금은 새벽 5시 40분이에요. 운동하기 전에 먹는 건 저는 NMN입니다. 미리 공복에 먹어주면 운동할 때 효율도 좀 올라가고 운동하고 나서 받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서 아무래도 좀 오랫동안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운동할 때 스트레스를 좀 적게 받고 덜 지치고. 아까 전에 먹어가지고 못 찍었는데 엘칸도 오늘도 먹었습니다. 운동하기 전에 오늘은 네알만 먹었어요. 어제 5알씩 먹었기 때문에 네알만 먹어두면 운동할 때 지방이 먼저 빠지거든요. 아미노산은 그대로 두고요. 그럼 일단 운동할 때 브이로그는 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운전해서 가는 동안 제가 생각하는 헬칸과 NMN을 먹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아미노산을 먹어야 되는 이유를 같이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아무리 다이어트가 잘 된다고 해도 늙어버리면 끝이잖아요. 다이어트를 했는데 노화가 진행돼 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다시 돌아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뭐 그것 때문에 다이어트 이후에 시술 받아도 시술된 부분이 다시 회복이 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영원히 못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없는 말을 지어서 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물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결핍이야말로 노화를 촉진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물리적 구조, 그런 것들이 다 피부에 있었고, 근육도 결국에는 열심히 약간 충분한 사람들이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운동이 충분하고 관리도 충분하고 영양 섭취도 충분하고 지식도 충분한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못할 것 같아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다이어트를 좀 쉽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그런 쪽에 있어서 결핍이 적어서 라고 생각을 해요. 운동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못하는, 그다음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운동을 안 하는 성격,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성격적으로 결핍이 있는 거죠. 다이어트를 꼭 해야 되는데도 나는 여러 가지 상황, 아까 전에 운동 못하는 상황이랑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뭐 건강도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 다이어트를 못하고 있다. 근데 사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아무리 다이어트 못한다 뭐 흡연도 그래요. 흡연 못한다 했던 사람들도 흡연을 폐암 걸리면 하시더라고요. 죽을 위기가 다가오면 제가 금연 못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뭐 다이어트라는 게 사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다이어트 영상을 찍고 여러 가지 상담 내용이 들어오더라고요. 뭐 유튜브나 블로그에 둘 다 글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렇게 올려놨더니 제일 인상 깊었던 분이 한 분 있으신데, 아까 당뇨약 4종짜리를 먹는데요. 원래 2제요법까지 보험이 되다가 이걸로 도저히 안 잡힌다 이러면은 2차 병원 이상급에서 3제요법을 허가를 해줘요.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들이 작은 병원, 1차 병원에 갔을 때 당뇨병 약이 하나가 비급여로 나오는 경우를 보셨을 거예요. 그게 거의 대부분 당뇨병 관련해가지고 3제요법 이상은 하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렇게 안 해도 잘 잡히거든요. 그런데 이게 4제요법이나 3제요법을 넘어서 4제요법까지 갔다. 이러면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정말 이분이 당뇨가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뭐 제가 너무 단순하게 컨트롤이 안 돼서 4제요법까지 간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인데, 우리 몸에는 항상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항상성이라는 게 한번 깨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 항상성의 범위가 조금 바뀌었다 뿐이지 사실은 항상성이 몸에 없는 게 아니에요. 계속 유지는 되고 있는데, 왜냐면 아무리 유지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항상성이 몸에 전혀 안 남아있으면 도대체 밥 같은 거 어떻게 먹어요? 그 바깥쪽에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 받는 것들도 몸에서 전혀 흡수를 못할 건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운전 중이라 좀 약간 옆에 보면서 이야기한다고 좀 횡설수설 하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싶었던 말은, 결국에는 다이어트라는 건 상식이 좀 있어야 돼요. 공부를 좀 해야 할 수 있는 거고, 그 공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걸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그거랑 이걸 안 하면 왜 다이어트가 안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저랑 또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분은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자기가 당뇨약을 4개를 먹는데 초고도 비만인데 당뇨약을 자기가 먹기 싫어서 안 먹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이 다이어트 용법을 써도 되냐? 라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했죠. 당뇨는 진행성 질환이에요. 당뇨약 없이 나을 수 있다라는 기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뇨약을 먹는 게 몸에 더 좋아요. 테니스장에 도착했습니다. 뭐 장비는 이렇고요. 원래 테니스 치는 사람들은 라켓 2개씩 들고 다니거든요. 여기가 부산 사직 테니스장인데 뭐 되게 좋죠. 옆에는 수영장인데 옆에 야구장도 있고, 오늘은 7번 코트라서 7번으로 가고 있습니다. 벌써 사람들이 많이 치고 있죠. 저랑 치시기로 하신 분도 와 있네요. 1시간 동안 공을 치다 나왔어요. 테니스 1시간을 치면 정확하게 칼로리를 계산하고 치는 건 아닌데, 운동의 기준은 다이어트 할 때 자기가 땀이 많이 나는 정도의 운동? 저는 개인적으로 유산소 운동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좀 특이하게 유산소 운동을 좀 싫어하거든요. 특히 러닝이랑 자전거를 싫어해요. 러닝은 제가 걷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제 옆을 지나가면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러닝을 좀 잘 안 해요. 제가 생활하는데 좀 불편하다 생각하면 제가 그걸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테니스를 자주 치는 편입니다. 제가 원래 공으로 하는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승부욕이 없어서. 승부를 가린다는 건 좋은데 원래 공으로 하는 운동이 거의 다 점수를 내고 안 내고 이렇게 좀 컴피티티브한 운동이잖아요. 그걸 하면 항상 다치더라고요. 평소보다 좀 더 많이 움직이려고 하고. 배드민턴이랑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사실 테니스보다 배드민턴이 더 재밌거든요. 그건 진짜 논문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라켓 운동을 함에 있어가지고 공을 칠 때의 그 충족감이라는 걸 행복지수로 나타내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라켓 운동 중에 타격감이 제일 좋은 게 배드민턴, 그 다음에 이제 뭐 테니스나 뭐 탁구 이런 걸로 가는데, 테니스가 느꼈을 때 그 컨택팅 됐을 때 즐거움이 100이라고 하면 배드민턴이 120에서 130 정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20% 정도 쾌감 같은 걸 느낀대요, 공이 잘 맞았을 때. 그래서 배드민턴을 많이 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튼 저는 배드민턴을 치니까 옆 사람이랑 너무 가까워서 계속 다치는 사람들을 좀 발견했기 때문에 오히려 테니스가 좀 잘 안 다치더라고요. 꼭 자기 혼자 치다가 엘보 오고 이렇게 해서 다치지, 다른 사람이랑 부딪혀서 다치는 운동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테니스를 선택했고, 실제로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랑 이래저래 모여서 치다 보니까 뭐 동호회도 많고 뭐 모임도 많고 뭐 이런 느낌인데, 테니스는 치고 나서 그냥 바로 집에 가는 느낌이라서 그것도 좀 마음에 들었고. 그 뭐 지금 주전이 말이 많은데, 제가 느끼는 건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을 가능하면 유산소 쪽으로, 테니스 같은 경우는 유산소 운동을 뛰면서 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타격감 있게 전력을 다해서 치는 때가 있잖아요. 이런 운동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테니스를 쳐서 추천하는 것도 있고 테니스를 추천합니다. 그거 말고 제가 여성이라 가정하고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가정하면 줄넘기 추천하는 편이고요. 추천드리는 이유가, 결국에는 줄넘기는 자기 몸으로 하는 운동이잖아요. 몸으로 하는 운동을 못하면 다른 운동은 몸에 부하가 돼서 다치겠죠.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분이 저희 약국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다이어트 상담 받으신 분이 있으신데, 줄넘기를 추천하니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도관이 아프면 어떡하냐고.
자기 몸으로 하는 것도 가볍게 운동하는 것도 못하면 다른 운동은 어떻게 하냐고. 그냥 뭐 요가 같은 거 하겠다 이러더라고요. 뭐 힘든 건 맞아요. 힘든 건 맞는데 제가 생각하는 운동은 근육적 스트레스를 줘서 몸에 있는 칼로리를 가지고 근육 회복을 꾀하는 운동이에요. 그러려면 어느 정도 근력을 쓰는 운동이어야 되고, 단순히 이제 뭔가 가동 범위를 넓힌다, 그래 뻗어준다, 버틴다 이런 느낌으로는 제가 봤을 땐 근육이 뭐 디테일은 늘어날 수 있어요. 지방 소모가 될 수는 있지만 근육 자체의 양을 늘려가지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는 데는 좀 힘든 것 같으니까, 말씀드린 내용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운동을 한번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일정을 계속 브이로그 찍을 거긴 한데, 아침에 지금 5시에 일어나가지고 헬칸 4알 먹고 NMN을 한 포 먹고 그리고 1시간 운동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오늘 아침은 정상식이를 할 거예요. 아마 제가 아침 먹는 모습을 못 찍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음식을 하는 사람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그래서 음식을 하면서 찍진 못할 것 같지만 밥 반 공기, 그리고 골고루 반찬 영양소 생각한 거 이렇게 챙겨 먹을 거고, 오늘은 1시간 동안 운동을 했기 때문에 집에 가서 아미노포르테를 먹을 거예요. 오늘 한 번밖에 못 먹을 것 같아서 3알 먹을 겁니다. 그리고 메가트루 골드도 하나, 식후에 그렇게 먹을 거고, 오늘은 제가 일정표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오늘 운동은 다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하루에 30분씩 운동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이어트 했을 때는 운동량을 2배로 늘려서 하루에 1시간을 채우려고 했었던 거였고, 어제 1시간 정도 운동을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1시간 정도로 했으니까 일주일에 3시간 반의 운동량을 채우려면 이번 주 금토일 동안 1시간 반의 운동을 더 해야 돼요. 오늘은 제가 오후에 근무가 있고 낮에 좀 시간이 있으니까 낮에 아침 식사를 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떤 운동이든 할 것 같아요. 그 운동할 때 아마 브이로그로 다시 찍을 것 같으니까 그때 또 이어서 촬영할게요. 점심 먹기 전에 촬영할 수도 있겠다. 생각해보니까 이 이야기 드리면 좀 도움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음식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다이어트의 기본은 안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적게 먹어야죠. 그럼 어떻게 하면 적게 먹을 수 있을지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적게 먹을 수 있을까? 제가 계속 말하지만 굉장히 단순하게 먹으면 빨리 질려서 적게 먹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저는 그 말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뭐 스레드나 다른 유튜브나 이런 뭐 블로그 내용에서도 계속 이야기는 드리고 있는데, 음식을 많이 먹는 건 맛있게 먹어서 그래요. 맛없는 걸 많이 먹으라고 해가지고 잘 먹는 사람은 저밖에 못 봤습니다. 저는 사실 음식을 남은 걸 다 먹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먹고 있어서, 굉장히 맛있는 건 제 친구를 주고 맛없는 건 제가 먹고 뭐 이런 느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 좀 특이한 케이스고, 맛없는 걸 많이 먹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나 입맛이 너무 땡긴다, 너무 식욕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약간 좀 부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일단 첫 번째로 돈 없으면 맛있는 거 많이 못 먹어요. 자기가 사 먹을 돈이 있으니까 먹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버라이어티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잘 먹는 사람도 바나나 10개 주고 그거 다 먹으라 하면 안 먹을걸요? 한 5개 먹고 그냥 물려서 안 먹지. 그러니까 제가 그걸 또 콕 찍어 이야기하는 이유가 간헐적 단식을 비판하기 위해서요. 밥을 굉장히 많이 먹는 사람이 하루 종일 먹을 거 참았다가 뭐 바나나 10개 주면 10개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사람이 식욕을 넘치게 놔두면 안 돼요. 뭐 일단 호르몬적으로도 별로 안 좋고, 뭐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 다이어트를 하려면 공복 시간이 많은 건 좋은데, 그러면 간헐적 단식 같은 경우는 공복 시간이 거의 뭐
20시간 가까이 되니까 공복 시간이 많으니까 뭐 간헐적 단식을 한 제 모든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한테 제가 저한테 들켰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폭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번 먹는 게 살이 별로 안 찐다는 이유로 굉장히 많은 음식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럴 거면 간헐적 단식을 왜 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괜찮대요. 간헐적 단식 하니까.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 이제 별로 안 남았거든요. 했던 사람들도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꼴보기 싫어서 그런지 지금 어떻게 보니까 제 주변에 안 남아있네요. 연락 안 하고 있어요. 그 뭐 혹시 주변에 간헐적 단식이라는 이유로 하루 종일 안 먹었다가 저녁마다 폭식하는 사람들이 살이 조금 빠졌다 그래 뭐 3kg에서 5kg 정도 빠진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만약 진짜 저처럼 10kg 이상 빼고 요요 없이 계속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분 인터뷰하러 뭐 부산이나 서울이면 갈게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옆에서 볼 건데, 출연비도 드리고. 그런데 간헐적 단식은 말이 안 됩니다. 뭐 간헐적 폭식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네. 한 끼 양을 먹어야지. 새끼양을 거의 다 먹으면서 무슨 그게 간헐적 폭식이지 간헐적 단식이야. 또 지금 생각해보니까 또 약간 열받네. 그거 가르쳐 준 사람도 저는 진짜 문제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아까 운동하는 친구들한테도 제가 좀 이야기를 좀 했는데, 저는 결핍이 사람을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확 늙거나 몸이 안 좋아지는 이유가 영양소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생활 리듬 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자제력 없는 폭식과 간헐적 단식. 그 두 가지가 섞이면 진짜 괴물을 만들어냅니다. 자존심 괴물. 자기가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그 노력이 많이 필요한 거냐. 근데 왜 하루에 한 번 자기가 원하는 음식 많이 먹는 것도 뭐라고 하느냐. 그것마저 안 먹는 사람이 세상 천지고 그 사람도 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절대 간헐적 폭식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운전하러 가다가 계속 시간이 남아서 지금 촬영하는데 사람들이 이것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어떤 스코어로 유지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제 다이어트는 원래 93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94에서 시작했어요. 94kg에서 시작했고 밥 평상시대로 그대로 먹고 운동 안 하고 이러면 지금 정확하게 83kg 정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침도 안 먹은 상태에서 몸무게를 재면 거의 79kg대로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4kg 정도까지나 차이 나는 게 말이 되겠어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서 평균 무게는 제가 봤을 땐 지금 81kg 정도인 것 같은데 제 목표는 지금 70kg대로 완전히 들어가는 거라서 70kg대가 완전히 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최저 몸무게가 76kg까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76kg가 될 때까지 지금 다이어트를 해볼 생각이라서 그때까지 한번 잘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아침 식사를 했고 메가트루 골드 하나 먹고 아미노포르테는 3알 남아 있었는데 그걸 뺏겼어요. 지금 같이 있는 친구가 자기가 아미노산 좀 필요한 것 같다고 그거 먹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뺏겼거든요. 근데 지금 운동하고 나서 아침 먹은 상태에서 몸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82.5kg고 카메라 무게나 이런 것들 생각하면 500g 정도는 차이 날 거라서 지금 81kg대거든요. 오늘 제가 아침에 엘칸이랑 NMN 먹었고 아침 식사를 했고 그 상태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제 너무 많이 먹었고 오늘도 정상 식이를 할 거고 좀 많이 먹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오늘은 점심때 다파엔정을 하나 먹을 거예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처방받은 포시다파정인데 마운자로 위고비보다 SGLT2 억제제는 금액은 저렴한데 효과도 괜찮아요.
뭐 그런데 제가 그걸 포시다파 쪽을 약을 먹는 이유는 이게 300칼로리가 빠진다고 하면 30분 정도 운동을 더 한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주사제는 맞으면 위장 운동을 줄여주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기분이 나쁘고 속이 안 좋은데, 어제처럼 오늘처럼 좀 많이 먹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이걸 먹어주면 당 배출이 잘 되니까 아무래도 먹어도 몸에 쌓이는 걸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스케줄상 전문약 하나 먹겠다. 매일 먹는 건 아니고 많이 먹는 날만 먹고 있어요. 저녁은 거의 안 먹을 생각이니까 점심 약속이 생겼습니다. 어쩔 수 없이 또 가져갈 것 같아서, 오늘같이 섭취율이 많을 때는 저는 이제 점심때 포시다파정을 먹고 가는 거죠. 이 제품이거든요. 실제로 훈련 식후 크게 상관없고 한 알 먹거나 두 알 먹거나 효과는 같거든요. 오히려 두 알 먹으면 부작용만 많아지고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한 알씩만 먹어주면 됩니다. 엄밀히 말해서 제가 이 제품을 계속 추천하는 이유는 비뇨기적인 문제만 없으면, 포도당이 소변에 너무 많아지면 요로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자주 일어나는 편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쪽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요걸 먹으면 안 되는데, 제가 좀 확실하게 말씀드리듯이 마운자로나 위고비 맞는 금액의 반의 반 정도도 안 되는 가격에 한 달치를 처방받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필요한 만큼만 먹어도 조절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처럼 과식할 일 있을 때 적극적으로 먹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점심 때 밥한 먹고, 그 다음에 지금은 잠시 시간이 남아가지고 스크린 골프 치러 왔거든요. 원래는 제가 골프를 그렇게 즐기는 사람이 아닌데 시간 많이 쓰고 이래서 테니스만 계속 치다 보니까 맨날 쓰던 근육만 써서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일주일에 지금 3시간 좀 넘게 운동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1시간 운동했고, 사실 이번 주에 운동을 거의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1시간 동안 스크린 골프로 시간 채우려고 했고, 금토일 제가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뭐 오전 8시부터 밤 11시까지, 일요일도 오전 8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하는 것 때문에 운동량을 못 채울 것 같아서 일단 2시간 반쯤 채운 거예요. 아무래도 저녁에는 아미노프로테 같은 아미노산을 좀 먹어주면 근육이 빠지는 걸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오늘은 진행 중입니다. 이제 일하러 갑니다. 자, 일하러 왔습니다. 일하러 약국에 오신 줄 알았죠? 아닙니다. 제가 부업으로 에어컨을 고치는 걸 좀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에어컨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어가지고. 자,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자, 저도 에어컨 고치러 왔습니다. 이게 오히려 장마가 좀 오면 괜찮은데, 부산에서 에어컨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저한테 좀 이야기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설치한 실외기가 이건데, 평소에는 약국 업무 쪽에 집중하고 있다가 이 일을 못 도와줄 때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좀 시간이 있어서 이걸 도와주려고요. 그러면 또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오늘 공사 현장이 지하철 관련된 곳이 많아가지고 지금 천장에 물이 떨어지는 곳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쪽에 보고 있습니다. 뭐 다시 또 말씀드리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노동이랑 운동은 좀 다른데, 일하는 것도 운동처럼 잘 자세 취해가지고 하면 충분히 운동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지금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것도 제가 오늘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과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우면 더울수록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땀이 많이 나게 돼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야 돼요. 그럼 또 작업 후에 또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이게 저녁에 집에 일 끝나고 오니까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해서 고기를 구워줬어요. 오늘 아침에 해동하고 나갔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일 제품을 잘 먹는 사람들은 잘 없거든요. 저도 그래서 오늘 고기만 먹었어요. 뭐 밥이나 이런 김치나 뭐 이런 것들을 전혀 안 먹고 그렇게만 먹었고, 그리고 나서 엘칸을 4알을 또 먹었습니다. 오늘 제가 운동을 했지만 저녁에 고기를 생각보다 좀 많이 먹어서 일부러 그 아미노프로테인은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메가트루 골드 영양제는 아까 하나 먹었었거든요. 그렇게 먹은 게 오늘의 마지막이고 이제 씻고 자려고 합니다. 운동은 총 정리하면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오늘 이렇게 했다라고 지금 올려드릴 거고, 운동은 총 2시간 반쯤 했어요. 매일매일 30분 정도를 못하겠으면 한꺼번에 모아서라도 3시간을 하루에 하십시오. 매일매일 하는 게 원래는 제일 좋겠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본인이 칼로리를 소모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82kg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밥을 먹어도 82kg 정도예요.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서 78kg 정도까지 내려가서 79kg 정도 유지하는 게 제 목표고, 근육은 빠지지 않게 지금부터 약간 운동을 더 많이 해볼 생각이에요. 제가 요즘 운동해보면 평소보다 좀 체력이 없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여튼 다이어트 관련해서 영상은 오늘 브이로그까지 하면 이제는 거의 끝일 것 같고,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제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저 때문에 다이어트를 성공했습니다. 정말로. 뭐 저랑 같이 일하는 직원들, 가족들 전부 다 제가 다이어트를 하는 거 보고 자극받아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다들 4kg 이상씩 빠졌어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다이어트 영상이 얼마나 좋은 정보를 담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별로 볼 생각이 없어요. 꼭 보라고 추천하는 영상이 있으면 제가 보긴 볼 건데, 의학 약학적인 상식적인 부분에서 전문의가 가지는 영역 말고 저보다 잘 아는 사람은 저는 사실 아직 본 적이 없어서, 뭔가 약이나 운동적인 도움을 받아서 빼는 다이어트 중에 제가 하고 있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제가 말한 대로 다이어트 성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유 없이 이렇게 관리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